한마디로 요약하면 우리가 짐작하고 있던 그런 조선시대의 부부의 삶과 비슷한 점도 있지만 꽤 다른 점도 있는 삶이었다. 그런 식으로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가 지금 목은 이색과 안동권 씨는 좋을 텐데 그 초상은 없어요. 그 초상은 없고 대신에 이분도 경상도 분이죠. 진주 하시죠. 하연이라고 잘 모르시나요? 정승을 지낸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효공인데 시호가 문효공 하연과 그 아내입니다. 그런데 초상화가 남아있어요. 느끼시는 거 없습니까, 여러분? 뭘 느끼십니까? 바쁘니까 제가 먼저 말하라고요. 네. 부부 초상화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고려시대와 조선 초기까지는 초상화를 그릴 적에 대개 부부 초상화를 그렸어요. 그런데 뒤에 가면은 아내의 초상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져요. 15세기까지는 아내도 초상권이 있었단 말이에요. 아내도 남편과 함께 초상화를 그려달라고 하고 또 자손들이 이렇게 시선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안 그래요? 이 하연 대감님은 이쪽을 쳐다보고 이 부인께서는 이쪽을 살짝 쳐다보는 것으로 보이잖아요. 그러면 아마 여기쯤에서는 시선이 교차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부부라는 걸 분명하게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상대를 바로 이렇게 돌려서 보고 있지는 않지만은 결국 한 곳을 보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렸어요. 그런데 두 분 다 지금 상당히 연세가 드신 것 같아요. 젊은 부부의 초상은 없어요. 왜 그러겠어요? 초상화라는 건 워낙 비싸요. 이때 지금 15세기에 이런 초상화는 진짜 진품이라면 한 장에 10억 이상 갑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10억까지는 아니지만 요즘 돈으로 하면은 제작비가 수천만 원을 했을 거예요. 그때도.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초상화를 그릴 수 없죠. 초상화로 남은 인물들은 대단히 성공하고 대단히 부유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아내도 같이 그렸다. 그런데 보시면 우선 이제 이 말하자면 아저씨 말고 아주머니를 좀 보자고요. 이 부인 얼굴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여러분? 나이는 좀 드셨지만 피부도 아주 탱탱하시고, 그죠? 그리고 이 모자를 벗기거나 아마 수염이 하얗듯이 머리가 하얄 텐데 치장을 했잖아요. 치장도 하고 옷도 잘 차려 입으시고, 그 다음에 또 포즈도 보면은 어떻게 됐어요? 의자에 앉아 계세요. 의자에. 그러니까 15세기에 조선의 부부들은 좌식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방 안에 주저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의자를 놓고 살았습니다. 이 시절에는 집이 99칸이어도 온돌방은 한 칸밖에 없었습니다. 온돌을 쓰지 않고 침상을 놓고 살았습니다. 온돌 한 칸에 있는 거는 겨울에는 그 온돌에 모여서 옹기종기 모여서 잠을 잤습니다. 그 외에는 침상 생활을 했고 입식 생활을 했습니다. 어때요? 온돌 맨날 쓴 줄 알았죠, 여러분? 온돌의 역사는 물론 깁니다. 온돌은 고구려 때부터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나라 가옥의 극히 일부분, 궁궐도 극히 일부분만 온돌을 두었다. 온돌이 완전히 퍼진 것은 17세기 이후입니다. 지금 우리는 온돌 문화에서 또 다시 벗어나고 있죠. 그런데 본래 우리는 온돌을 그렇게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이때는 날씨가 따뜻했습니다. 날씨가 추워진 것은 16세기 이후입니다. 특히 17, 18세기에 추워졌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온돌이 모든 집의 대부분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아내의 역사를 보면서, 아내의 역사죠. 아내의 역사를 보면서 그들이 살았던 삶의 조건이라든가 그 시대의 모습도 같이 들여다보는 거죠. 이 안동권 씨 부인은 제가 보니까 성격이 굉장히 정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아주 뭐랄까
아까 알콩달콩이라는 말을 썼지만 말씀도 잘하시는 그런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걸 이제 글 속에서 느낄 수 있는데요. 성리학적 윤리의 지배를 철저하게 받던 시대가 아니었다. 가장 탁월한 시대를 대표하는 가장 탁월한 성리학자 부부지만 성리학의 흔적은 목은 이색의 저작에서는 찾아볼 수 있어도 그의 생활에서는 별로 찾아볼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14세기의 모습이에요. 14세기 말에서 15세기 초. 그걸 왜 제가 이렇게 강조를 하냐면은 아내의 역사를 제가 탐구해 보니까 이게 자꾸 변했더라고요. 조선시대 똑같은 것이 아니고 조선시대에도 몇 번의 변화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변화는 외부로부터, 그러니까 사회로부터 강요된 변화도 있고 여성들이 내적으로 대응한 부분도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씩 따져서 제가 책을 쓴 거죠. 이거는 이제 그 시작을 알아보기 위해서 쓴 겁니다. 그래서 부부는 이때만 하더라도 서로 정말 노골적으로 깊이 사랑하는 사이였어요. 이들은. 모르는 사이가 아니라 정말 노골적으로 사랑하는 사이였어요. 그러면서도 더러는 삐걱댔는데요. 결혼한 연령은 10대 중반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성이 이른바 파과진년이라는 표현이 있죠. 파과라는 말은 오이가 깨졌다 그 말이에요. 오이가 깨지면 어떻게 됩니까? 오이 안에 있는 내용물이 터져서 나오죠. 그죠? 그래서 그 초경을 하는 것을 갖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문학적으로 표현할 때 파과라고 한 겁니다. 초경을 하면은 마치 오이가 터진 것과 같다. 그래서 그 초경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결혼을 하는 거니까요. 10대 중반이 이제 결혼의 정년기였어요. 그런데 이 목은 이색은 아버지도 대단히 유명한 학자였지만 아주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잘해가지고 소문이 아주 쫙 했던가 봐요. 그래서 보면 여기 보면 이렇게까지 나오잖아요. 심지어 혼인하는 날 저녁까지도 여러 집안이 목은 이색을 사위로 포기하지 않고 서로 경쟁을 벌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혼담이 딱 종결이 안 됐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목은 이색의 집안에서는 아들의 주가가 높으니까 상종가를 때리고 있으니까 바로 결정을 안 하고 며느리감을 계속 저울질을 한 거예요. 저울질을 해서 결혼하는 그날까지도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A 집안하고 하느냐 B 집안하고 하느냐 이게 계속됐다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은 안동권 씨로 낙찰이 됐어요. 안동권 씨는 화원군 권중달의 딸이었어요. 그 당시에 제일 가문이 셌죠. 제일 집안이 좋은 안동권 씨에게로 이색이 장가를 들게 됩니다. 그런데 신혼의 달콤함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결혼하자마자 아버지 따라서 목은 이색이 지금의 베이징이죠. 북경으로 갔기 때문이죠. 그 당시는 우리나라의 왕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원나라 조정에서 보냈어요. 그래서 그 원나라 조정에는 우리나라 왕 혼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왕이 되게 학식이 뛰어난 선비들, 재주가 있는 선비의 젊은 선비들을 데려다가 거기서 공부도 시키고 원나라에서 과거 시험도 치게 하고 경력을 쌓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은 이생은 결혼했지만 바로 헤어져서 아버지를 따라서 아내와 헤어지고 여러 해 동안 북경에 가서 시간을 보내죠. 그런데 이제 여기 적었다시피 원나라의 과거 시험에도 합격하고 또 거기 한림원에 들어가고 수재는 굉장한 수재였던 거예요. 그래서 원나라에서 벼슬을 한참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우리나라에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은 미국에 가서 변호사 자격도 따고 MBA도 하고 거기서 미국에서 하원의원도 하고 무슨 저 관청에 관리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서울로 돌아온 그런 셈입니다. 그러니까
벼슬길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확 터졌죠.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목은 이색은 평생에 5번씩이나 과거 시험을 주관했어요. 그러니까 과거 시험을 주관하면 고시관이 되는 건데요. 여러분이 아마 역사 시간에 배운 기억이 날 겁니다. 과거 시험을 주관하면 그걸 지공거라고 하는데 그 합격한 사람들과 뽑은 사람들 사이를 사제관계로 봤어요. 옛날에는 고시관과 합격자 사이를. 그래서 평생 동안 그 의리를 변치 않았는데 5번이나 사람들을 뽑았기 때문에 이색은 조정에 많은 제자들이 있는 거죠. 그 중에는 정몽주도 있었고요. 그 중에는 정도전도 있었습니다. 그 밖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색과 특별한 그런 사제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이 이색이라고 하는 분 보니까 아주 다정다감한 성품이었어요. 그런데 조정에서는 물론 쓴소리도 할 줄 아는데 그 예를 여기서 들 시간은 없고요. 하여튼 우리가 정리해서 보면 이게 이제 몽골이잖아요. 몽골은 빨간 줄이 뭡니까? 세력을 확대해 가는 걸 보여드린 거죠. 그렇게 해서 어디까지 뻗쳐나갔냐면 모스크바까지도 점령을 했거든요, 몽골이. 그런데 이제 한국은 지척에 있으면서도 우리가 40년 동안이나 저항을 해서 약 40년 동안이나 나중에는 우리가 내부 분열에 의해서 항복을 하죠. 원종 때. 그래서 이제 원나라에서는 우리 고려에 대해서 다른 나라보다는 대접을 잘해준 겁니다. 그래서 고려의 왕들은 몽골의 황제의 공주, 황제의 딸들과 대대로 결혼할 수 있는 마정 특권을 누렸죠. 그 맥락 속에서 이제 이색이 베이징에 간 것도 여러분이 보실 수 있는데요.